안녕하세요. 이번 국내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엄기룬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 관리 지역으로 김포, 파주, 연천 이렇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수매 도태가 있었습니다. 대상 농가는 151개 농가에 20만 두 이상이 살처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수매, 일부는 도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주, 김포, 연천, 철원, 양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양이라는 지역에 설악산으로부터 한 15km 지점까지 발생된 사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보면 고성에 점 찍힌 데가 있죠. 거기도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집중 홍우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멧돼지와 관련된 철책선이 일부 지역은 많이 손상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추가적으로 향후에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발생 농가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이 농장들을 실제적으로 다 살처분되었었고요. 그리고 옆에 표는 보면 멧돼지의 발생 현황입니다. 주로 이제 멧돼지에서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육 농가에서 먼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가 실제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사육 농가는 작년 10월 달 이후로 종식됐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멧돼지 발생 현황은 지금 현재 작년 10월 이후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2월, 3월을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면서 발생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풀이 우거지면 사체를 찾기가 어렵고요. 또 여름이다 보니까 사체 분해가 빨리 일어나겠죠. 이게 적시 발견되는지 않는 이상은 분해가 된 이후에는 찾기도 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작년 10월, 11월, 12월처럼 올해도 10월, 11월, 12월 저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질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생 시 전염성 치사율이 아주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급성 같은 경우에는 1일 4일 사이에 100% 배사가 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30 내지 70% 배사, 만성형은 2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성형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는 이제 이병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병률과 배사율, 치사율이 있습니다. 이병률은 뭐냐면 이제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농장에 본사에 돼지가 100마리 있다. 근데 구제역은 100마리 다 간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죽는 건 배사가 되는 건 1마리 내지 2마리입니다. 참고로 포유자들은 100% 배사됩니다. 백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냐면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서 10마리 내지 20마리 정도 사이에서 간염이 됩니다. 근데 간염된 개체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 질병 전파는 구제역이 상당히 빠르지만 실제적으로 배사는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월등합니다. 아주 월등합니다.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00마리 중에서 10마리, 20마리만 끝까지 간염이 되느냐?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100마리 다 간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자료가 나오냐면 간염된 농장들은 그 끝까지 돼지가 폐사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초기에 농장에 들어가지고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경우의 상황을 체크를 못한 거죠. 근데 실험실적 자료를 보면 100이면 100 다 최종적으로 다 간염되고 다 죽습니다. 아프리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간염됐고 그 유럽에서 점점점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갔다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결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에 간연된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 현황을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보시는 지금 여기 이제 연도별로 돼 있죠. 연도별로 보시면 뭐 아프리카 대에서 서부 유럽으로 갔다가 서부 유럽에 보면 뭐 2012년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때부터 전전히 해가지고 러시아 2008년, 그 다음에 중국도 가고 몽고까지 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오고 베트남 이쪽 동북아로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변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도입니다. 북한은 작년 5월 달에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에서 최초 발생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 보도가 나올 때 북한은 이미 전국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차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좀 저희 쪽에서는 좀 미스였죠. 미리 알았으면 좀 했을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달 이후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전국토가 다 감염이 됐습니다. 몽고도 감염됐고 필리핀까지 감염됐습니다. 필리핀은 뭐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에 보면 저기가 해적 소굴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감염된 고기를 뭐 배상에서 서로 선상에서 주고받다가 그 지역에 감염됐다는 건 그런 후 소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지 종류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23가지 정도 되고요. 구제역은 7개 혈청형인데 혈청형이 더 들어가면 밑에는 더 세분화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주요 증상은 두 개 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고열, 식욕부진, 무기력도 있고요. 호흡 항진증이라든지 피부에 중출혈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면 잠복기간인데 저기 4 내지 19일이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제역은 뭐냐면 2일에 14일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럼 결국은 뭐 2주 사이에는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폐사율은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실제로 만성형은 20%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비백신 할 경우에는 포유자돈이나 자동구간은 거의 폐사가 일어나고요. 나머지 성돈들은 거의 회복됩니다. 뭐 다 경험해 보실 때 아시지 구제역은 이게 시간 지나면 회복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제한성은 이제 여기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돈사 안에는 30일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나 지방 및 육포에는 한 300일 정도 단속하고요. 냉동고기는 3년, 10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뭐 20일에서 200일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만큼 이제 특히 냉동고기라든지 육포라는 데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은 일정 열을 처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생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생존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뼈가 있거나 없는 상태의 고기, 다진 고기는 150일. 150일이면 며칠입니까?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죠. 소금에 절인 고기는 이게 염장된,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런 고기를. 뭐 182일. 182일이면 그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린 고기는 300일. 그다음에 훈제 내지 뼈 제거된 고기는 30일. 그다음에 냉동 고기는 1000일. 3년이 3년. 그리고 냉장 고기는 110일. 거의 4개월 정도 됩니다. 돈분에는 한 5 내지 6개월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냉동 고기는 1000일인데 조리된 고기 70도씨에 30분만 가열하면 0. 아예 생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장, 그 다음에 뭐 피부 지방, 뭐 4도씨 혈관 혈액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뭐 4도씨 보관 혈액이라는 거면 18개월이라는 거면 멧돼지가 뭐 폐사가 났는데 피를 흘린 자국이 있고 그 피를 어떤 야생동물이 먹었다. 그럼 오랫동안 특히 겨울에는 산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런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많은 농가들이 이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된 농장이 있고요. 저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재입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재입식을 한다면 여기 표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유입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돼지는 이제 돼지 생산물,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냉동고기, 냉장고기, 육포, 그다음에 훈제고기 이런 고기들은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그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생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드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우리 국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야생 멧돼지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지금 철책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철책을 다 두른데 때 우리나라의 뭐 70 내지 80%가 산인 지역에서 그 구석구석 철책을 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파 경로는 크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가지 중에서 뭐냐면 국가별로 관련된 사례들 보면 비행기, 그 다음에 배를 통해 가지고 동육 잠반. 이게 왜냐면 이제 비행기나 어쨌든 배는 사람이 탑니다. 사람이 타면 뭐냐면 그 음식물이 남고요. 그 음식 남는 걸 그 도착 지점에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쨌든 수거하는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육이라든지 대지 부산물, 그 다음에 수입이나 수출관을 통해 가지고 감염된 사례들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가별로 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지역과 관련돼서는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감염되고요. 위에 두 가지는 이제 공항 한 마리나 돈육은 뭐냐면 국가 단위로 감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염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예시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신안도 앞바다에 있는 섬에만 지금 생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발견이 됐고요. 발견된 이후에 추가로 육지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발견된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숙주에 감염되는 거죠. 우리가 농장에서 키우는 일반 돼지하고 멧돼지 이 두 가지를 어느 개체가 연결시켜 줄 거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사냥꾼, 사냥개, 그 다음에 조류. 왜냐면 사체를 먹은 조류가 뭐 발이나 발톱이라든지 이추위에 뭐 고기라든지 피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돈분장에 와서 다시 또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염 루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의 주변이 좀 깔끔하게 유지가 돼야 이런 숙주들이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부 유럽에서 주로 나온 자료인데요.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1 내지 2kg 정도 간다. 결국은 뭡니까? 멧돼지는 군집 생활을 하고요. 자기 그 주거지 외에는 잘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단, 이 암돼지는 새끼들은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숫돼지는 다릅니다. 왜냐면 숫돼지는 상당히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발정난 암돼지를 찾아서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조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 하루에도 한 4km, 5km 이상 가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요. 그걸 모니터링 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파 속도는 뭐냐면 사육 돼지라든지 야생 멧돼지 차량 사람을 해가지고 1개월 500km 이상 접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이동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산이 70 내지 80%인데 하고 저쪽 이제 서부 유럽은 주로 산도 있지만 좀 지대가 평평한 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00km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고열 폐사거리인데 이런 부분이 정가시에 즉각 신고하기를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 불명의 폐사 축에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래도 운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발생한 그 지역 농가들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세 마리 정도의 폐사가 났는데 폐사 형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즉각 신고가 되다 보니까 조기에 빠르게 수습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00마리 중에서 많아봤자 뭐 10마리, 20마리 죽고 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아유,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싶으시면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요 증상입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돼지열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증상 아실 겁니다. 돼지가 뭉쳐있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충출을 있고, 그 다음에 코에 비출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충출혈과 관련된 특이 증상이 나온다면 1년과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야생 멧돼지의 접근 차단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 키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장 주변의 먹이 제거. 아까
그 농장 주변의 철책을 치더라도 그 철책 바깥 부분에 뭐 고구마를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을 뭐 멧돼지가 좋아하는 거 그런 분들을 농장 자체 내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울타리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울타리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울타리 해놓으시고 보면 하단 부위에 틈새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농장 가보면 뭔가가 지나간 흔적이 있게끔 구부정하게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하단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멧돼지 출몰 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그 유럽에서 받은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농장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누가 온다. 멧돼지 오지 않습니까? 저기 그림에 보면 철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전기 철책을 통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에서 제공받은 사진인데 뭐 사체 처리 보시면 저기 멧돼지를 끌고 가죠. 근데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뭐 플라스틱 제재로 해가지고 피가 흘리지 않게끔 나무 부산물이 흘리지 않게끔 조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소독을 하고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서부 유럽에 발생한 국가들이죠. 근데 여기 뭐 평방 킬로미터당 돼지가 몇 마리다 하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러시아 0.08, 우크라이나 0.01, 0.28, 0.51 여기 보면 2가 안 넘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2011년하고 2015년 자료를 냈는데 뭐 거의 뭐 3두 이상 됩니다. 3두. 뭐 경남은 보면 6.8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산이 70 내지 80%이기 때문에 멧돼지 개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생 지역 주변에는 어쨌든 멧돼지 수에 대한 개체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해야 아무래도 위험도가 없어지니까 향후에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까 보였던 슬라이드입니다. 왜 이걸 다시 보여드리냐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요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있던 게 서부 유럽, 서부 유럽에 있던 게 러시아라고, 러시아에 있던 게 몽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있던 게 동북아까지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이 있는데 동부 유럽은 간염이 많아요. 근데 왜 서부 유럽은 없을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국가의 그다음에 국가 내의 그 식품과 같은 관련된 위생, 그다음에 식생활 문화권과 관계 있습니다. 아까 그 생존 기간 중에 있을 때 염장이나 훈제 고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동부 유럽은 염장이나 훈제 문화가 많아요. 고기 자체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고기가 유통되고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훈제를 하고 염장을 했는데 고기가 맛있더라. 친척집 방문하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생 사례가 있고요. 중국이나 베트남에 보면 오토바이 뒤에 돼지 한 마리 싣고 가죠. 근데 서부 유럽에 그렇게 돼지를 만약에 길거리에 끌고 갔다. 그게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식생활 문화권과 국민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북부로 전파 안 된 게 뭐냐면 거기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니까요. 간염이 안 된 거고. 결국은 간염이 되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더 남하지 않게끔 국가에서 방어벽을 잘 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뭐 다른 루트로 인해서 간염되지 않게끔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북아 그림입니다. 결국은 베트남, 차이나, 중국에서 점 하나 찍었는데 1년, 2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점 하나 찍으면 결국은 간 게 지금 현재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타일랜드라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건밖에 없는데 발생 보고를 그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세 가지입니다. 주 전파 매개체는 멧돼지다. 멧돼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생존 기간. 뭐냐면 고기. 어쨌든 유통되는 어떤 고기로 인해 가지고 전파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냉동고기는 뭐라고 했죠, 제가? 3년. 1000일. 그 다음에
냉장고기는 거의 18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외국이 출입하거나 직원들이 다시 갔다가 올 때,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이 외국 갔다 올 때 뭐 육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뭡니까? 70도씨 30분만 끓이면 제로입니다. 제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끓여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식생활 문화권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농장 내외부 차단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니까요. 농장 주변에, 그다음 울타리 바깥 부분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장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방역복, 그다음에 장화,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